안녕하세요. 저는 서예와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 중인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 아파트에서 살았고 또 그게 편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은 로망이 커지더라고요. 저는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멀리 외국에 살다 보니 보기도 힘들고 그리울 때도 많았고 그럴 때는 영상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했었죠. 딸아이도 외국으로 나가고 남편도 일 때문에 여전히 바쁜데 저는 집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왠지 아파트 생활이 더 적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좋아했고요. 남편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선 어차피 주택에서 살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다 보니 계획을 좀 더 앞당긴 거였죠. 저는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서예와 캘리그라피 강연을 하는데요. 남편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도심에서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은 위치로 주택 매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틈 나는 대로 발품을 팔다가 운명처럼 딱 적당한 매물을 찾게 되었죠. 도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을 뿐더러 동네 자체가 한적하고 조용하더라고요. 부동산 소장님 말을 들어보니 주로 은퇴하신 노부부들이 많이 사신다고 그랬는데 동네가 깨끗하면서도 이웃집들도 하나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었어요. 단층 주택에다 정원도 적당하게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차피 둘이 살 거라서 크지 않다는 게 더 마음에 들었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어서 그 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조용한 동네 산책도 하고 가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날씨가 좋으면 정원 테라스에 앉아 커피 한잔하면서 작업도 하고 생각만 해도 참 평화롭고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이사를 오고 나니 평화로울 것 같던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달랐냐고요? 아니요. 동네는 여전히 조용하고 좋았죠. 다만 저희 집을 펜션으로 아는 건지 툭하면 찾아오는 어머님과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신우가 한 명 있는데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막둥이입니다. 신우는 남편이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데요. 결혼 후 필리핀에서 살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한국에 혼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 다니면서 출산하고 다시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네서 함께 살았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 초반에는 시댁에서 합가를 해서 살았었는데 그때 꽤나 힘들었습니다.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우는 영 철딱서니가 없는 데다 싸가지도 없고 시어머니도 잔소리가 정말 심하셨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질 정도였다가 3년 만에 결국 분가를 했거든요. 그 후로는 한 번씩만 어머님을 찾아뵈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특히 같이 살 때 신우가 참 얄미웠는데 결혼하고 필리핀 간다고 하길래 좀 좋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주 볼 일 없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살 때도 거기서 살기 싫다고 뻔질나게 나오긴 했어요. 하여튼 저희 집 이사 오고 집들이 겸 초대를 했는데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데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도 아파트 살이 싫다 이제. 그래? 그럼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살면 되겠네. 언니 방 몇 개예요? 3개요. 딱이네. 하나는 엄마 쓰고 하나는 내가 쓰고. 그럴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는데 저는 속으로 농담으로라도 저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또다시 시집살이 하나요? 그것도 시누이까지 말이죠. 하여튼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이 너무 좋다고 앞에 적당하게 정원 딸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동네 분위기도 딱이랍니다. 이런 데서 애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면서요. 무슨 놀러온 기분 든다. 펜션 같은 곳. 그러게.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좋겠다. 맨날 놀러온 기분 들 거 아니야. 예, 좋죠.
이런 데 살 거면 나한테 먼저 어머님 같이 사실래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도 좋은데요, 뭐. 좋긴 뭐가 좋아, 오래된 아파트가. 너 우리 집이랑 너네 집 바꿀래? 엄마, 그만해. 언니 울겠어. 저는 어색하게 웃음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겉으로는 완전 한상의 짝꿍이었어요. 하지만 신우가 없을 때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신우 욕을 잘했습니다. 자기 딸인데도요. 결혼하고 이제 임신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완전 애라면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 먹은 거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고 늙은 자기 엄마를 부려먹는다고 말이죠. 신우는 아기 낳으면 6개월 정도 여기서 키우다가 필리핀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말 그때까지 어떻게 참느냐고 그냥 지금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잘 그러셨어요. 물론 신우 앞에서는 그런 내색 안 하셨지만요. 그런 말씀하시면 들어는 들이면서도 결국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 거고 자기 딸인데 본인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이 먹은 거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엄마만 부려먹는다 쳐도 결국 어머님도 오냐 오냐 다 맞춰주시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으면서 욕은 왜 하시나 싶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집들이를 했었고 어머님이나 신우나 저희 집 예뻐서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좋았죠. 그런데 그게 아주 진심이었나 봅니다. 왜냐면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신우가 운전을 하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뻔질나게 오는 거였죠. 연락도 안 하고 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울리는데 가보면 시어머니와 신우예요. 제가 다음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라 하면 가족끼리 뭔 연락이냐면서 유난스럽답니다. 집에 오면 저는 또 일이 늘어나죠. 밥 차려야 되고 밥 다 먹고 나면 치우고 차나 다 가내놓고 저는 수업을 나갈 때도 있지만 주로 외주 작업을 의뢰받아서 집에서 작업할 때도 많아요. 또 전시회에 참가해서 작품 활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보통은 잔잔한 클래식 켜놓고 방에 앉아서 일하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말은 그러라고 해놓고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큰 소리로 내내 수다 떠는 일도 많고요. 듣기 싫어도 목소리들이 크니까 다 들리는데 대화 내용은 순 다른 사람 욕입니다.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일가 친척들이 골고루 다 나와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는 과일 꺼내 먹고 커피 먹고 간식 꺼내 먹고 한참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설거지가 한가득이고 집도 지저분합니다. 놀고 나서 치우고라도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저더러 신우가 게으르고 지저분하다고 지가 어지른 거 치우지도 않는다고 뭐라 하시지만 정작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와서는 어지른 거 하나도 안 치우고 그냥 가세요. 테이블 위에 과일 껍질, 커피 흐른 자국, 바닥에 빵 부스러기. 이걸 누구 보고 치우라고 이렇게 하고 간 건가 화가 나죠. 처음엔 그냥 저렇게 몇 번 오다 말겠지 싶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정말 뻔질나게 오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니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우리 집이 좋아서 그런가 보지 뭐. 당신이 이해 좀 해줘. 하고 말아버립니다. 자기 엄마와 동생이라 그거죠. 그렇게 저희 집에 불쑥 오는 일이 정말 잦았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없어도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은 저는 일하러 가서 집에 없었는데 갔다 보니까 싱크대에 아구찜 먹고 남은 포장 용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실도 어수선하고요. 아가씨한테 혹시 우리 집 왔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러네요. 아니, 식사하시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드신 건 치우고 가셔야죠. 먹고 남은 거 버리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안 보이던데요. 남의 집 살림인데 막 뒤져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싱크대에 넣어둔 거예요. 미안해요, 언니. 남의 집 살림 막 뒤져볼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저희 집 오면 간식거리고 먹을거리는 그렇게 샅샅이 뒤집니까? 왜 먹고 나서 치울 때만 남의 집 살림 손 안 댄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가씨가 어떻게 우리 집 비번 아느냐고 당신이 말했냐 했더니 저번에 엄마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굳이 차 타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놀고 가는 이유가 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놀러 나오는 기분 든데 엄마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갑갑한데 그 김에 그냥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주변도 다니고 그러시는가 봐. 다 좋다 쳐. 근데 왜 안 치우냐고. 미안해. 내가 얘기할게. 다음엔 좀 치우라고. 저는 진짜 저희 집이 무슨 펜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우는 저희 집을 펜션 취급하더라고요. 하루는 전시회에 낼 작품 때문에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대뜸 전화가 와서는 다음날 우리 집 좀 와도 되냐는 겁니다. 맨날 그냥 쳐들어오다가 왜 전화를 했나 싶었지만 일단 좋게 말했죠. 캘리그라피 작가들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서 좀 바빠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이, 언니는 방에서 작업하세요. 누가 뭐 언니 방해해요? 실은 나 친구들이랑 같이 갈까 싶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친구들이라뇨? 저 늦은 나이에 아기 낳는다고 베이비 샤워 파티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펜션 하나 잡자는데 솔직히 뭐하러 그래요. 언니네 집이 펜션보다 더 좋은데. 저는 순간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집주인인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합니까? 그것도 저는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까지 불러서요. 아가씨, 그건 아니죠. 마당만 쓸게요. 마당에다가 간단하게 장식만 좀 하고 싹 치우고 갈게요. 그러면 언니한테도 피해 안 가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랑 어머님 오는 건 그렇다 치는데 아가씨 친구들까지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나도 지금 작업하느라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 알겠어요. 신우는 목소리가 확 돌변해서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신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시 누워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지수가 이미 친구들한테 다 말해뒀대. 한 번만 당신 이해해줘. 그러는 겁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 진짜. 놀고 싹 치우고 간대. 마당만 좀 쓰재. 퍽이나 치우고 가겠다. 안 치우고 가면 내가 전화해서 당장 와서 치우라고 할게. 한 번만 이해해줘. 친구들한테 다 알렸다는데 어떡하냐? 저는 속에서 정말 참을인을 계속 새겼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해도 남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음날 신우는 친구들하고 왁자지껄 왔어요. 풍선 같은 것도 엄청 사오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었거든요. 보기에도 좀 뿌예 보일 정도로요. 그렇다 보니 신우가 자기는 임신했는데 밖에서 미세먼지 이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안한데 저희 집 거실에서 파티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혈압이 올랐죠. 아가씨, 이건 아니죠. 언니, 저야말로 섭섭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친구들은 다 와 있는데. 밖에서 한다면서요.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뱃속에 우리 복덩이한테도 안 좋단 말이에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거실 창에 테이프 붙인 풍선을 한가득 붙여놓고 몇 시간을 웃고 떠들면서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이어폰 끼고 아무리 작업에 집중하려고 해도 밖에서 왁자지껄한데 그게 쉽나요? 차라리 그냥 나갔다 올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나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고 제가 나간다고 하니 신우 신나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나절 위에 들어왔는데 신우와 신우 친구들은 다 갔습니다. 집이요. 개판이 따로 없었어요. 치워놓고 간단히 어쩌니 했는데 지들이 붙여놓은 풍선만 싹 떼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케이크를 먹었는지 싱크대에는 크림 묻은 접시가 산더미고 컵도 엄청 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가서 치우겠다는 거예요. 동생 보고 와서 치우라고 하겠다더니 자기가 치운다는 겁니다. 아가씨한테 한마디 안 할 거야? 얘기하지. 전화해서 따끔하게 뭐라 할게. 그래도 어떻게 또 오라고 해. 걔는 나이가 들어도 왜 그런지 몰라. 내 동생이지만 진짜 이해 안 돼. 여보, 일단 냅둬.
내가 퇴근하고 와서 치울 테니까. 남편은 자기가 치운다지만 이걸 어떻게 밤까지 기다립니까? 결국 제가 다 설거지하고 닦고 치웠죠. 저는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일을 다 얘기했고 딸도 분통 터져 하더라고요. 고모는 항상 그렇게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면서요. 저보고 번호키도 바꾸고 다음에 오면 쫓아내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고 신우인데 그게 쉽나요? 신우도 곧 아기 낳을 건데 아기 낳고 6개월만 한국에서 키우고 돌아간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없으면 어머님도 운전은 못하니까 여기 오기 힘드실 테고요. 딸은 저보고 엄마가 고생이 많다면서 보고 싶은데 한번 시간 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빠랑 얘기해서 조만간 한번 가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러던 와중 신우의 출산일이 다가왔는데요. 병원에서는 신우가 노산인데다 만삭인 상태에서 너무 많이 활동하면 조산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집에도 안 왔는데 그제야 평화롭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신우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 나올 건데 그러면 그 후에 한 달 정도는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 하자고요. 네? 너도 애 낳아봐서 알잖니. 한 달 정도는 옆에서 해봐주고 산모는 푹 쉬어야 된다는 거. 근데 나는 늙었고 허리도 안 좋잖아. 어머님은 여태까지 신우 밥 차려주고 다 돌봐주셨으면서 갑자기 이제서야 못하겠다고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고 그런 시간은 없죠. 네가 뭐 정기적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나가는 것도 지금은 안 한다며. 그렇긴 해도 집에서도 또 작업할 게 있고 뭐 하루 종일 애만 봐주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하면 되지. 길게도 아니고 한 달인데 그것도 못 봐줘? 저는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 집 식구들이 나한테 뭐 맡겨놨나 싶었습니다.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오고 집 엉망으로 만들어도 군소리 하나 없이 치워주고 하니까 사람을 아주 바보 멍청이로 보나 싶었죠. 저는 어머님께 그렇게 못한다고 들어보니까 요즘 조리원에서 한 달까지도 봐준다는데 차라리 그런 걸 아가씨한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싫다고 거절했는데 그 와중에 또 남편이 저한테 한 달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애 낳고 그러면 회복도 잘 안 된대. 근데 엄마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애 보고 지수까지 돌봐줄 수 있겠어? 그럼 당신이 해. 나도 마음은 내가 해주고 싶지. 동생인데 마음은 굴뚝이다. 근데 나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해? 나도 일하거든? 어쨌든 당신이 집에 있고 또 지연이 키워봐서 경험도 있잖아. 한 달만 내가 당신한테 조리원에 상응하는 비용 줄게. 누구는 돈 없어? 그 돈으로 그냥 조리원 가 있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전문가들이 애 봐주고 밥 주고.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달만. 지수 걔가 또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나 동생 없어.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쉽게 도와줄 수 있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만 부드럽게 할 뿐 완전 강요였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결국 자기 가족들을 위해 저한테만 또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었죠. 저는 이 인간이 진짜 뒤늦게 이혼을 하고 싶나 싶을 정도로 부글부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 와중에 저를 싹 무시하기라도 하는 양 저희 집으로 육아용품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아이 돌볼 때 필요한 간이 침대, 역류 방지 쿠션, 토퍼, 젖병, 아기띠 등요.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물건들 갖고 와서 작은 방에 차곡차곡 놔두는데 진짜 싸그리 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냥 적당히 웃고 뭉개면서 또 들어올 참이었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딸에게 말했는데 화가 난 딸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도 하지 마. 근데 저러고 뭉개고 들어오면 엄마는 속이 너무 여려서 탈이야.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나 고모도 그렇고 엄마 이용만 하잖아. 엄마가 바보 같아서 그렇지 뭐. 착하고 순한 거지. 뭐가 바보 같은 거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쁜 거지. 엄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봐. 딸은 저에게 방법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쌓여있던 육아용품은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은 제가 이번에도 그냥 받아주는 줄 아는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저보고 산모 미역 좀 사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알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래도 산모인데 미역국은 든든히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좋은 미역으로 사놨어요. 그렇게 신우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어머님이랑 저희 집으로 곧장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택시 타고 거의 다 와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창고방에 넣어두었던 제 짐가방을 꺼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니 잠시 후 어머님과 신우가 탄 택시가 집 앞으로 오더라고요. 거기서 신우도 아이를 안고 내리고요. 오셨어요? 그래. 그렇게 어머님은 기사님에게 택시비를 주시더라고요.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도 어디 가야 되거든요. 아, 예! 기사님은 내려서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고요. 지금 뭐 하세요, 언니? 저 공항 가요. 지연이 만나러. 네? 신우는 정말 그 자리에서 튀어오를 듯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공항을 가? 네, 비행기 시간도 다 됐네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어머님 말하시는 대로 산모 미역하고 한우 국거리 사놨으니까 그걸로 미역국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 타려는데 어머님이 질겁을 하며 저를 잡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요? 언니,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산후조리 해주신다면서요. 그 말에 제가 어리둥절하게 말했죠. 제가요? 제가 언제요? 네가 해준다며! 어머님, 잘 생각해보세요. 저 아가씨 산후조리 해준다고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언제 그랬나요? 뭐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도 없이. 어머님은 어머님 딸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제 딸 보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제 딸 보러 가지도 못해요? 아니, 얘 산후조리는 누가 해 그럼?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하고 신우이 물 먹이니? 언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하고 신우는 난리가 났는데 그때 마침 신우 품속에 아이까지 깨서 우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도 재촉하고요. 저기 안 가시나요? 갈 거예요. 잠시만요. 저는 웃으며 어머님과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시간 다 돼서 가볼게요. 저희 집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푹 지내다 가세요. 자주 오셔서 대충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지연 아빠도 자기가 동생 산후조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래요. 그러니까 지연 아빠 퇴근하고 오거나 주말에는 같이 도와달라 하세요. 그렇게 동생 산후조리 해주고 싶어 했는데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럼 전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신우는 아이가 울고 있어서 저를 잡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머님도 입 떡 벌어진 채로 저 가는 모습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통쾌한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제 뜻대로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조금 걱정도 되지만 속 시원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딸을 보러 간다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장 공항으로 갔고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공항 갔다며? 조금 있다가 타러 갈 거야. 여보,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나 지수는 어떡해? 참 웃긴다.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네 식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어? 없으면 이렇게 난리 날 만큼? 왜? 부려먹을 사람 없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어머님도 옆에 있고 아가씨도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야. 자기가 못 봐? 도대체 뭐가 문젠데? 게다가 당신도 동생 산후조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라며. 해줘, 실컷. 얼마든지. 여보,
나는 우리 지연이 보러 갈 거야. 그리고 이거 편도 티켓이야. 어머님하고 아가씨 돌아가신다고 하면 연락해. 그때 갈 거니까. 뭐라고? 이제 탑승하러 가야 돼. 끊는다. 저는 그렇게 전화기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시간에 걸려 호주로 갔어요. 가는 동안은 비행기에서 영화도 보고 잠도 잤죠. 그렇게 도착하니 딸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고 저는 할머니랑 고모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느냐며 지난날의 일을 신나게 얘기를 해줬죠. 딸도 잘했다며 여기서 자기랑 데이트도 하고 실컷 놀다가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오느냐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하고 아가씨 가면 간다고 내 말 못 알아들었느냐 했죠. 남편 말로는 집도 완전 개판이라서 자기는 집에 오면 내내 집 치워야 되고 아이는 새벽에도 울고 하니까 다 같이 잠도 못 자고 죽을 맛이랍니다. 어이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있었으면 제가 그 희생을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느꼈지만 참 이기적인 집안이다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은 너무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하는 건 당신이 너무하지. 기꺼이 동생 산후조리 도와주고 싶다며. 해보니까 아주 죽을 맛이지.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나한테 다 시켜 먹으려고 했어? 참 너무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오라고 닥달하지 마. 나 여기서 너무 편하거든. 지연이도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라고 하고. 당신 자꾸 나한테 그러면 나 여기서 눌러앉는 수가 있어. 앞으로 쭉 혼자 살고 싶으면 나한테 닥달해 자꾸. 그 후로 남편은 더 이상 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포기했는지 이왕 간 거 잘 지내고 딸 사진이나 많이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말로는 2주도 안 돼서 어머님과 신우는 원래 집으로 돌아갔다네요. 여기가 한적하고 좋긴 해도 마트도 멀고 어딜 가려고 하면 다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우는 아이를 봐야 되니까 어머님이 혼자서 장 보고 다니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답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수발 들고 도와줄 줄 알고 짐 싸들고 왔는데 정작 제가 없으니 너무 불편한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갔고 남편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학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 갔다고 저보고 이제는 오라고 하던데 저는 한 달 채우고 갈 거라고 했어요. 있는 동안은 딸이랑 수다도 실컷 떨고 또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참 좋더라고요. 딸이 할머니랑 고모가 일로 뭐라고 하면 엄마도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도 안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딸이 수 틀리면 여기 다시 오라고 엄마 정도는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린 줄 알았던 우리 딸이 이렇게 든든하게 컸나 싶어서 기특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한 달 채워서 다시 돌아갔어요. 남편이 가 있는 동안 좋았냐 그러길래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어머님하고 신우하고 또 우리 집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나 고생시킬 것 같으면 나는 확 다시 가버릴 거라고 했죠.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 남편은 걱정 말라고 어머님하고 신우한테는 당분간 오지 말라고도 했고 또 어차피 애기 본다고 오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다 같이 살아보니 진짜 환장하겠더라면서 지수 걔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 집이 매일같이 개판이 되어 있다면서 게다가 애는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지는 내내 누워서 폰만 보면서 손목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동생이지만 어떻게 애 키우고 살지 갑갑하다고 욕하는데 동생 싸고 돌 땐 언제고 본인이 경험해야지 저걸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한마디 해서 그런지 어머님도 저에게 시어미랑 신우 버리고 잘 갔다 왔느냐 정도로만 한마디 하시고 별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도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더 이상 올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있다가 신우는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애 어떻게 보느냐고 가기 싫다고 꾸역꾸역 버티다가 갔습니다. 어머님도 이제야 좀 자유다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내 집의 평온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딸애가 했던 말처럼 짐가방 싸들고 훌쩍 떠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뒤치다거리 혼자 다 하면서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쌓였을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가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였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저도 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냥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이기심과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을 겪으며 인간의 밑바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 소중한 가족까지 이용하려 했던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반격하고 제 삶은 되찾았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강석훈이고 지역 청년 창업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여동생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책임감 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 힘이 되어 주겠지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제게 집안의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여동생 이야기였죠. 여동생은 원래부터 집안의 말썽쟁이이자 사고뭉치였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툭하면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켜 가족들 걱정을 하게 했다고 했죠. 어머님은 저게 사람 굿이라고 살런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곧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기에 대학도 안 들어갔고 20살이 훌쩍 넘도록 번듯한 직업 하나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그마저도 힘들다며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다고 했어요. 그나마도 외모가 예쁘고 날씬해서 쇼핑몰 모델 같은 것도 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 안내소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니 멋대로 그만둔 상태였죠. 그 후에는 어머님께 용돈을 탔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성형 종종 받고 피부과에 돈 쓰러 다니고 어쨌든 가족들 속을 썩히는 철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신우 자린이만큼 걱정이 안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로 우리 민지 철없는 건 아는데 내가 오빠로서 잘 타이를게. 자기까지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좀 대책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집안에 사고뭉치 한두 명은 있다고 하고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줄 일은 없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을 올릴 무렵에는 신우가 한 수산물 가공 회사 경리로 취직해서 비교적 얌전히 다니고 있었기에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요. 결혼 후 약 2년 동안은 정말 큰 문제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힘들게 시작했던 제 공방은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도 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남편도 운영하던 일식요리 식당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죠. 신우도 별다른 문제 없이 회사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을 때 조용했던 시댁에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께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도 안 한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신우는 회사 근처에 친구랑 자취를 한다고 집을 나가서 어머님도 그동안은 자주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찾아갔는데 신우 배가 이미 제법 부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도 이미 진작에 그만둔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 일로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면서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언니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난임 부부였거든요. 저희 언니처럼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한테나 아이가 찾아오면 좋은데 시집도 안 가고 대책도 없는 저희 신우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뇨. 어쨌든 저는 신우가 도대체 어쩔 생각인가 하면서 일단 어머님의 부름에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딸 자식 인생 망쳤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셨고 남편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신우에게 소리치며 애아빠가 누구인지 추궁했죠. 야, 너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결혼도 안 한 기집애가 덜컥 임신부터 그것도 이렇게 배가 부를 때까지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도대체 애아빠가 누구야? 당장 가서 책임지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남자랑 이미 끝났어. 나도 몰라. 그리고 그 인간 애초에 나 책임질 인간도 아니야. 뭐라고? 너는 그런 남자애까지 가졌단 말이야? 도대체 뭐 어쩌려고? 아, 실수였던 거지.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년. 차라리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웬일로 얌전히 살아 했더니 임시? 게다가 회사까지 마음대로 그만두고. 아휴, 내 팔자야. 너 때문에 내가 미친다. 그날 어머님은 신우를 붙들고 한참 동안이나 통곡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장 그 애아빠란 놈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며 씩씩거렸죠. 남편이 너무 흥분했기에 저도 무슨 일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차분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임신했고 그 애아빠라는 새끼는 모른 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도 어머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신우를 다그치거나 애아빠에 대해 난리치거나 묻지도 않았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어쩌겠냐고 말해봤자 열받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도 신우가 이미 임신을 했고 아이를 지울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낳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우는 아들 재민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는 100일 정도 지나서는 작은 카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며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온종일 재민이를 돌봐주셨죠. 신우는 제법 열심히 일하는 듯 했고 버는 돈으로 재민이 육아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육아 관련 서적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신우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려나 보다 생각했고 또 한편으론 대견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철이 든다고도 하더니 우리 신우가 딱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뭐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오랜만에 시댁에 잠깐 들렀는데요.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신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라는 겁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까지 생겼다고 하니 놀랐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큰 건축사무소 대표 아들이라서였습니다. 그 아들도 유학까지 다녀와서 아버지네 건축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건축가고요. 남자가 인물도 좋고 유학파에 직업 좋고 집안까지 좋다고 하니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신우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딸 덕분에 엄마도 호강 한번 해보자느니 허리 펴고 살아보자느니 하시면서요. 저는 조금 놀라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님, 근데 그 남자도 아나요? 재민이에 대해서. 저는 신우의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지 그럼. 아, 알아요? 그런데 괜찮대요? 아, 괜찮다니까 만나지. 그렇구나. 저는 좀 놀라면서도 어쨌든 신우에게 괜찮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축하했습니다. 신우가 홀몸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니 둘이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났고 또 재민이의 존재를 다 안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으로서 참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일은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으로 저에게 돌아왔지만요. 어쨌든 신우가 만나는 그 건축가의 이름은 문세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 남자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그 둘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남친이 재민이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우의 아이인 재민이는 어머님 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와 어머님은 그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실과 재민이의 존재까지도 숨기고 결혼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랐고 어머님과 신우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건 아니죠. 나중에 걸리면 어쩌려고요. 그쪽에서 알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갈 일이에요. 큰일 난다고요. 제가 말리자 어머님은 오히려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면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알려면 어떻게든 알죠. 애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거냐고요.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일인가요? 하지만 제 말에 신우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됐어요, 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 전에 자기 과거를 다 시시콜콜 얘기하고 결혼해요? 아가씨,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배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네? 신우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부러워할 게 따로 있죠. 그냥 단순히 연애 몇 번 하고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혼모로 애를 낳았고 그 애가 버젓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만약 상대방 측에서 알게 되면 저도 어쨌든 이 집 식구 중 한 명인데 싸잡아서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여동생이 저지른 일인데 올케인 저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겠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만류하는 저를 나무라셨죠. 정아야, 너는 신우 좋은 일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야겠니? 찬물이 아니라요, 어머니. 재민이 걱정은 아예 붙들어 매라.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요? 재민이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설마 문세우 씨한테 어머님 아들이라고 하실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괜히 초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단체로 사기를 친다는데 이걸 제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너무 황당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있는 애를 없다고 하고 이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려는 신우와 어머님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좀 말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건 알겠는데 걸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이혼당할 수도 있고 사기 결혼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신우를 설득해서 그 남자친구에게 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신우가 애가 있음에도 문세우 씨가 좋다고 하면 결혼 진행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자기야말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민지가 그 정도 남자 잡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문세호 씨 집안 진짜 빵빵하던데.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지영 유지 중 한 명이라니까.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모른 채 해. 아니, 모른 채 할 게 따로 있지. 나는 당신도 어머님도 아가씨도 이해가 안 돼. 재민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져? 그럼 재민이는 뭐라고 할 건데? 어쨌든 그 남자도 재민이를 볼 거잖아. 그쪽 남자도 어머님 사별하신 거 진즉에 알고 있는데 재민이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재민이는 뭐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잖아. 아무튼 집안에 시끄러운 일 더 만들지 말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 좀 해줘. 설마 재민이를 보육원 같은 데 보내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무슨 애를 물건 취급하면서 안 보이게 감추거나 속일 수 있다는데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할머니며 엄마, 삼촌이 다 있는데 무슨 재민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느냐 펄쩍 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우의 결혼에 무조건 좋다고 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침묵하는 것도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동참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나요? 저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데요. 제가 만약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까지 한다면 나가서 터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신우의 저 말도 안 되는 거짓 결혼을 묵인하는 것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해야 하나, 나중에 걸려서 문제 생겨봐야 정신을 차릴까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말했던 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재민이가 저희 언니 집으로 갔거든요. 저희 언니네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님이랑 같은 교회에 다녔고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저희 언니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언니 연락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정이 생겼다고 언니한테 애 좀 며칠만 봐달라고 하더랍니다. 저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시어머니끼리 아는 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까운 사이기도 하니까 저희 언니도 알겠다고 하고 며칠간 봐줬대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안 데리고 가더랍니다. 언니가 연락해서 언제 아이 데리고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속 변명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받더라는 거예요. 언니도 너무 황당하고 곤란해서 저에게 결국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듣는 저도 기함을 했죠. 너도 알다시피 너네 시어머니랑 우리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잖아. 나도 너네 어머님 교회에서 자주 보고. 그런데 연락 와서 며칠만 애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사정이냐고 여쭤보니까 병원에 단기 입원을 해야 되는데 괜히 너랑 강서방이 알면 걱정하니까 조용히 입원하고 치료받고 나오실 거래. 그래서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탁할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사정이 그러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며칠만 데리고 있겠다고 하고 재민이가 우리 집에 온 거거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데리고 가시고 연락도 안 받는다. 미치겠어 정말. 입원이니 뭐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병원 치료니 입원인가요? 신우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게 다니시는데요. 가만 보니 저희 언니한테 재민이 맡기고 안 찾아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 언니에게 전해 듣고 나서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세요? 저희 언니한테 재민이 맡기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찾아가지도 않고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뭐가요? 너네 언니네 부부 애 안 생긴 지 5년 넘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긴다며? 그런데요.
너네 언니네는 애가 필요하고 우리 민지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딱 된 거 아니니? 뭐가 딱 돼요? 재민이가 물건이에요? 어떻게 어머님 손주를 그런 식으로... 내 손주 귀하니까 너네 언니한테 보낸 거지. 너네 언니 착한 거 알고 애도 그만큼 기다렸으면 얼마나 잘 키워주겠니?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 생판 모르는 남도 입양해서 키우는 마당에 재민이는 아는 사이잖아. 니네 언니도 임신 안 되는데 억지로 몸 상해가면서 임신 준비하지 말고 재민이 키우라 그래. 라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딸 결혼 보내는 것에 급급해도 손주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어딨나요? 게다가 저희 언니는 무슨 잘못인가요? 저희 언니랑 얘기가 되거나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잠깐만 맡아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맡겨놓고 안 찾아간다니요. 진짜 날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것도 가족을 상대로 날강도요.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데리고 가세요. 내일까지 재민이 안 데려가면 제가 직접 데리고 어머님 집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이런 식으로 할래? 어머님이야말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형네 어차피 애도 없는데 재민이 좀 키우면 안 되느냐고. 재민이 아직 완전아기니까 그냥 재민이 낳았다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저는 막말로 신우가 저지른 사고인데 왜 그 수습을 우리 언니가 해줘야 되냐고요. 저도 애한테 사고라는 표현까진 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민지 걔가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알아? 오빠로서 그 행복 지켜주고 싶어. 거짓말하면서 무슨 행복. 그 문세호 씨한테 사실대로 말이라도 하라 그래.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문세호가 민지한테 애 있다고 하면 이 결혼을 하겠냐고. 그럼 안 하면 되지. 하지 말고 본인이 낳은 애면 본인이 책임지고 키우라 그래. 남한테 떠넘길 생각 말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애 데리고 가라고 계속 연락했고 결국 어머님은 언니네 찾아가서 애를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속셈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 언니한테 맡기면 저희 언니도 아이한테 정이 들어서 보내기 힘들 거잖아요. 그걸 노린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그냥 우리가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서로 충분히 합의를 해서 대신 키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격다짐으로 애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데 저희 언니가 뭐하러 재민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하겠나요? 하여튼 그렇게 재민이를 도로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더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재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온 거였어요. 재민이와 재민이 육아용품까지 챙겨왔던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재민이 그냥 우리가 키우재요. 내가 미쳤느냐고 나랑 장난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어차피 조카니까 자기한테는 아들이나 다름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 조카를 그냥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폭발할 것 같은 기분으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어머님은 몹시 당당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석훈이랑 얘기 됐어. 저랑은 얘기 안 됐습니다. 재민이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 이렇게 못 삽니다. 못 살면 어쩔 건데. 그리고 못 키우겠으면 들고 간 돈 도로 갖고 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라고 하기에 어리둥절했죠. 돈이라뇨? 석훈이가 돈 들고 갔잖아. 5천만 원. 네?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 한다는 말이 어머님에게 애 키워주는 대신 5천만 원을 받았대요.
5천만 원을 왜 받느냐 했더니 차 바꾸는데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이 뜨악했죠. 남편은 전부터 갖고 싶었던 차가 있는데 그게 8천만 원짜리거든요. 저희 형편에 비싼 차기도 하고 너무 사치 같아서 만류했는데 남편은 그 차 사고 싶다고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5천만 원 해준다고 하니 그걸 덥석 받고 계약까지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동차 인수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우리도 어차피 애 가질 거잖아. 자기 몸 망가지게 힘들어서 임신할 필요 뭐가 있어. 조카면 아들이나 다름없지. 우리가 키우면 돼. 쉽게 생각하자. 당장 임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다짜고짜 신우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우자고 그러고 그 돈은 당신 차 사는데 보탠다고? 당신이 그러면 내가 좋다 그러자 그럴 줄 알았니? 어쨌든 이미 받았고 난 키우기로 했어. 그럼 혼자 실컷 키워. 그 말은 뭐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재민이 도로 안 데리고 가면 나 이혼할 거야. 아 몰라. 그럼 이혼하든가. 어쩜 그렇게 사람이 정이 없냐? 돈 한 푼 안 받아도 새 출발하는 신우 위해서 조카 좀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것도 이렇게 막무가내 주먹 다짐으로. 돈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재민이도 보내. 아니면 이혼이야. 마음대로 해. 나는 돈 돌려드릴 생각 없어. 그냥 키울 거야. 그래. 그럼 혼자 키워 어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리가 오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기막히면서도 동시에 어머님과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대책 없이 일 저지른 건 신우인데 그 뒤처리는 왜 제 몫이 되나요? 너무 황당했죠. 거기다가 마음대로 5천만 원 받고 그걸로 자기 차까지. 저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제가 재민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보라고 하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친정에 가겠다고 하고요. 남편은 그럼 재민이는 어쩌냐면서 난리치는데 어쩔지 생각도 안 하고 5천만 원 주신다고 하니 덥석 애부터 받아오나요? 하나같이 다 미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짐 싸서 친정에서 지냈고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독하네, 조카 좀 키워줄 수 있지 못돼 처먹었네 어쩌네 하시는 겁니다. 사고는 자기 딸이 쳤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자기애 감추고 결혼하려는 신우만큼 제가 독할까요? 그렇게 이혼 얘기가 오가는데 그 와중에도 신우는 웨딩 사진 찍고 행복해 죽겠다고 SNS에 사진 올리고 난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열받는 겁니다. 지 때문에 지네 오빠 가정은 파탄나게 생겼는데 자식까지 나몰라라 하고 행복하네 어쩌네 하는 게 말인가요? 게다가 저랑 남편이랑 이혼 얘기 오가고 사이가 완전 파국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제 욕 엄청 하고 못돼 처먹었네 어쩌고 뒷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주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재민이의 친아빠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신우가 다녔던 수산물 가공회사 부장이었고 애 둘 딸린 유부남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그 부장애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저희 남편과 어머님이 찾아가서 난리를 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남자가 합의금 및 양육비로 8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에서 5천만 원을 저희 남편이 받은 거죠. 애 대신 키워주는 조건으로요. 저는 그 사실을 아예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신우의 약혼남인 문세호 씨가 일하는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세호 씨에게 보자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사기 결혼의 희생양이 될 문세호 씨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로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실은 결혼하려는 강민지 씨요. 저희 신우. 예.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한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름은 재민이고요. 예? 그리고 그의 아빠는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문세호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신우와 시댁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임 부부인 저희 언니한테 아이를 떠맡기려 했던 파렴치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친부가 유부남이며 이미 거액의 합의금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문세호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유부남이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요? 어머님과 강민지 때문에 제 결혼도 파토났고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문세호 씨는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배신감과 분노가 극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얘기를 전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거의 발작하듯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문세호 씨에게 그 모든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는 길길이 날뛰더군요. 네가 뭔데 문서방 찾아가서 그딴 소리를 내? 너 미쳤니? 문서방이 당장 결혼 안 한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너 때문에 내 딸 귀한 인생 조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왜 그딴 짓을 저질러? 하지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어머님? 아가씨랑 어머님이 애 있는 거 속이고 사기 결혼하려다가 들통난 거잖아요. 이 독사 같은 년이 진짜!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들도 네가 저지른 짓거리 듣고 열받아서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지금 당장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인형 끝장낼 줄 알아. 아, 이제 협박까지. 어디 해보세요. 남편한테도 꼭 그렇게 전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공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모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신우와 남편을 대동하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공방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내 딸 앞길을 가로막아!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망쳤어! 인연을 그냥! 말이야 바른 말이죠.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한 주제. 뭐가 어째? 인연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 정도가 되니 완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신우도 저를 노려보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딴 짓 저지른 거죠? 내가 시집 잘 가는 것 같아서 배 아팠던 거죠? 너도 정신 차려. 언제까지 안 들킬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낳은 자식이면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진작 처리하듯이 여기저기. 애한테 그러고 싶니? 미안하지도 않아? 제가 한마디 하자 신우도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따지더라고요. 뭐라고? 야, 이게 진짜 새언니 대접해주니까 네가 뭔데 그딴 충고야.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너 진짜 막 나가자 이거지? 야, 다 필요 없고 너 문세호한테 전화해. 해서 네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고 불어서 헛소리했다고. 아니면 이혼당할 줄 알아? 그래,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우리 정말 이혼 도장 찍는 거야. 명심해. 저는 기가 막혀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이혼 내가 먼저 하려고 했어. 나는 사기꾼들하고 계속 한 식구로 지낼 생각 없거든. 뭐? 사기꾼? 이 미친년이 진짜 언니 대접해주니까. 하면서 신우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공방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싸늘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문세호 씨였죠. 아까 어머님이 전화가 왔을 때 문세호 씨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와서 실체를 직접 보라고요. 문세호 씨가 나오니까 어머님도 남편도 신우까지도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더라고요. 와, 강민지. 너 내 앞에서 그렇게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하더니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오빠, 그게 아니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있다면서.
그런 사실까지 속인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 아이고, 문서봐. 오해야, 오해. 오빠, 걔 내 애 아니야. 언니가 나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오빠,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너는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딴 짓이나 하니? 와, 진짜 신물이 난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애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애 물건 취급하고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진짜 무섭다. 당신들하고는 정말 끝이야.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결혼 준비 비용 전부 청구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문서방,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문서방입니까? 아주머니 딸하고 다 끝났는데. 문세호 씨는 씩씩거렸고 저는 내 공방에서 다들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세호 씨는 해결나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이 행패를 부릴까봐 다 갈 때까지 자기가 좀 있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이혼이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죠. 남편은 그제야 자기 여동생한테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나까지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난리를 칠 거면 진작 쳤어야지.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너무 어이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는 그날 이후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문세호 씨에게 파혼당했고 문세호 씨의 부모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될 뻔했던 여자가 아이까지 숨긴 미혼모였고 유부남과 바람피어 얻은 아이를 거액의 돈을 받고 떠안았으며 심지어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세호 씨 부모님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꽤 명망있던 건축가 집안이었기에 그 집안의 분노는 신우와 어머님에게 치명타가 되었죠. 문세호 씨 부모님은 이런 파렴치한 집안과 사돈을 맺을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두 번 다시 신우와 어머님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작은 지역 동네이니만큼 사람들에게 삽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신우와 어머님은 동네에서 완전히 평판이 바닥나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맥 장사기도 했던 남편 식당에도 치명타였고요. 그야말로 집안 망신이란 망신은 다당하고 패가 망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어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난동 부린 거, 저 때리려고 한 거, 폭언 전부 다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신우가 바람을 폈던 그 유부남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내라는 사람이 시댁과 신우에게 직접 찾아와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위자료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유부남까지도 조용히 하기로 하고 8천만 원을 줬는데 결국 다 터트린 거 아니냐면서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아주 쑥대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끝까지 제가 다 터트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를 원망한다는데 와,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더군요. 제가 차라리 결혼 전에 터트려서 이 정도로 끝냈으니 망정이지. 막말로 전신우랑 문세호 씨가 결혼까지 했다가 다 알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쩌려고 그러나요? 그런데도 제 원망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혔죠. 사기꾼 같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사기치고 거기에 남을 이용하려고까지 했던 전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덮을 수 있을 줄 아나 본데 그렇게 감춰둔 진실은 어디선가 터지기 마련이고 그 뒷감당도 본인들이 감당해야겠죠. 저는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끝낸 것만으로도 똥통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이혼 가정에 대한 상처가 크거나 많이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인연이 끝나서 비록 이혼은 하셨지만 저에게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잘 해주셨거든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부족함이나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나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저도 그걸 알기에 엄마께 늘 감사드리고요. 또 아빠도 떨어져 살았지만 종종 연락하고 만나고 아빠의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려 노력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은 이혼 당시에는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마음의 앙금이 좀 풀리신 건지 좀 더 편안하게 각자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엄마는 앞으로 재혼 생각 없다고 하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셨고요. 아빠 재혼 후에도 필요한 일에는 종종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건 자식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론 부모님 두 분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비록 헤어지셨어도 저에게는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혼 가정에 대한 자격지심이 오히려 생길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저는 남친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는데요. 남친의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고 회사는 1년 먼저 입사했습니다. 부서는 서로 달랐지만 협력이나 조율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왕래가 많았어요. 그렇게 업무를 같이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같은 회사 사람인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데에는 부모님의 이혼 영향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혼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꾸준한 대시 그리고 저에게 참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 연애만 할 생각이다, 그래도 괜찮냐 했는데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노력으로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죠. 1년 반 정도 사귀는 동안 서로 많이 좋아했고 사내 연애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다 저희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보다는 남친이 나이가 좀 있고 결혼을 많이 원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처음 약속과 달리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친이 좋다 보니까 처음 결심과 달리 결혼 생각도 어느 정도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전처럼 무조건 결혼 안 하겠다고는 안 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면서 만나보겠다고요. 물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보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남친은 제 말을 결혼 승낙처럼 받아들인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머니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결혼과 별개로도 남자친구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남친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들었을 땐 어머니가 성격도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을 예상하고 갔었죠. 식사할 식당은 제가 예약했습니다. 전에 저희 엄마랑 함께 가봤던 곳인데 깔끔하고 맛있는 데다 분위기도 좋아서 기억에 남았던 식당이었죠. 식당 예약도 하고 남친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먼저 가 있으니 남친과 남친 어머니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남친이 말한 것처럼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아니라 좀 직설적이고 무례하신 편이더군요. 아무리 제가 아들 여자친구고 예비 며느리라 생각하신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셨어요. 물론 어른이면 친근감 있게 반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반말이라는 게 정감 있고 친근감 있는 반말이 있고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기분 나쁜 말투의 반말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딱 후자였습니다. 인사하는 저를 훑어보면서 대뜸 무슨 그런 옷을 입고 나왔느냐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처음 당황스러움을 느꼈죠. 아예 처음 얼굴 뵙는 자리인데 무안 주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머쓱한 기분으로 네,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 남친과 어머니는 서로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고요. 제가 예약한 식당은 한정식 집이었는데 어머니는 둘러보더니 저에게 네가 예약했니? 그러시더군요. 네, 제가 전에 저희 엄마랑 와봤던 곳인데 괜찮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입으로 쯧 소리를 내시며 주변을 대강 둘러보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으로요. 어머니가 티나게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 쓰이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별로신가? 어디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불편한 기분으로 있는데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좀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여기 와본 건 맞아? 그러시는 겁니다. 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게 맛있어? 아유, 맛있는 건 먹어보지도 못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빈정거림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난 맛있는데? 그러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드시다가도 드시던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물 좀 더 달라고 해 라고 하시던가 네 옆에 있는 그것 좀 줘봐 그러시고 말투가 정말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듯한 그런 말투였거든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죠. 누가 들어도 저한테 하대하는 듯 하셨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님 성격이나 말투가 원래 저러신가 보다 하면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웃으며 맞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군요. 우길이한테 들어보니 이혼가정이라고 하던데. 네. 뭐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혼가정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좀 있잖아. 우리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우길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너는 이혼가정이라고 하길래 결혼 허락에 대해서 좀 망설인 것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나요?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뭔 대수라고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시는 걸까? 그 상황이 너무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풀어주는 양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선입견 없이 너를 받아주려고 해. 아, 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냥 네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우리한테 특히나 잘해야 돼. 솔직히 우길이 아빠는 너 이혼 가정이란 말에 싫어했었어. 보통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이혼 쉽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냐고. 별로 안 내킨다고. 근데 내가 좋게 설득한 거지. 부모 말고 며느리 되레의 댐댐이만 따지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노력한 거 알면 너 나한테 많이 고마워해야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남친도 옆에서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데 남친 어머니보다 남친이 더 얄밉고 화나더라고요. 결혼 생각 없다는 사람 그렇게 설득하면서 결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집이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갑질을 하려 하는 게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쾌한 기분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얘기하시더군요. 이혼가정에서 자랐으면 외로움도 특히 많이 느꼈을 텐데 너 위에서 다 같이 복닥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가족의 정도 좀 느껴보고. 그러면서 은근히 같이 살자는 뜻까지 내비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합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은근슬쩍 합가 얘기까지 꺼내시고 남친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니 남친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시며 물어보시더군요. 근데 너는 왜 아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대답했죠. 어머님, 저 오빠랑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제 말에 그 어머니 완전 황당무계한 표정 지으시고 남친도 그게 뭔 말이냐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빠랑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빠 부모님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이고 또 그전에 웃 어른이시니까 존경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책이라도 잡힌 듯이 잘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혼 후에도 부족함 없이 저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단지 이혼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면 그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 같습니다. 차라리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결혼 허락 못하겠다 하셨으면 어머님 뜻 이해하고 존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가정인 게 큰 흠인데 봐주시는 것처럼 말하시면서 잘하라고 하시는 건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결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연달아서 말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어머님이 제 말을 자르며 너 이혼가정에 자격지심 있느냐, 어른 무서운 줄 모르냐, 요즘 애들 무섭다 등등의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 말을 끊어도 제가 생각한 얘기는 끝까지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친도 저에게 그만하라고 왜 그러냐더군요. 저는 할 말 다 쏟아내고 그렇게 가방 들고 자리에서 나왔는데 남친이 쫓아와서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엿먹이는 거냐 묻더군요. 오빠네 어머님이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해? 그게 뭐가 무례한 거야. 이혼가정 자녀라고 결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받아들이겠다 하신 건데 그게 뭐가 무례냐고. 남친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남친에게도 얼마나 실망스럽던지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남친이 저보고 엄마 말처럼 너 이런 거 자격지심이야. 엄마 말 별로 예민한 말도 아닌데 네가 네 자격지심에 꼬아드는 거잖아. 솔직히 회사에서도 우리 곧 결혼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여자인 네가 손해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사내연애로 회사에는 소문이 다 났으니 제가 결혼에 관해서 물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저랑은 의논도 안 된 합가 얘기까지 은근히 흘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 질려버려서 그만 얘기하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남친은 그 후에도 연락으로 계속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끝까지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다 어쩌고 하길래 그럴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하는 게 낫겠다. 너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격지심 있는 사람 말고 너네 어머니가 말하는 소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랑 결혼해라. 그리고 나에겐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남친은 그제야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결혼 생각도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다며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끝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별을 해도 가슴 아픈 것도 없고 오히려 잘 헤어졌다 싶더라고요. 남친은 그 후에도 회사에서도 자꾸 따로 얘기하자 그러면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헤어질 것을 말했어요. 제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자 남친도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회사 사람들한테는 자초지종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헤어졌다고만 하자고요. 괜히 사람들 입에 구설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으니 서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남친을 위한 마지막 배려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별의 사유를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보다는 남친이 욕을 먹을 가능성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건 철저한 제 오지랖이었더군요. 남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회사 사람들에게 이별의 이유는 전부 나 때문이고 내가 자격지심이 많고 이상한 애라며 뒷담을 했거든요. 대강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어머니는 제가 이혼가정이라는 거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을 테니 결혼하면 우리가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 잘하고 서로 잘하자 이렇게 말한 건데 제가 혼자 급발진해서 제가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깽판치고 난리쳤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과장해서 말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사귀는 동안 자격지심에 열등감도 많아서 성격도 이상했다느니 그걸 제 친한 동료도 전해 들었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저한테 앙심이라도 품은 건지 회사에서 저를 완전 미친년으로 몰고 가듯이 뒷담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회사 사람들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했느냐, 시연 씨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랬다는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친한 동료 한 명에게 어머니 소개받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저보다 더 억울해한 동료가 자기 주변에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게다가 그 남자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게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말의 앞뒤가 안 맞았던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거짓말인 걸 눈치채고 오히려 남친을 향해 수군대더라고요.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약점 삼아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은근히 합각까지 강요한 것. 게다가 회사에 소문나면 여자인 너만 손해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고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나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댄 것 등등이 회사의 소문으로 쫙 퍼지면서 그 남자는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되었죠.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본인이 이혼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 남자는 원래 성격도 워낙 눈치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과하게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는 사람이었다 보니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돌고 본인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몇 주도 안 돼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괜한 구설에 휘말려 골치가 아팠는데 먼저 나가줬으니까요. 회사에는 가뜩이나 소문이 많이 도는 곳이니까 이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자 한 건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다가 정작 지가 역풍 맞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회사에서 자꾸 마주쳐야 되는 게 불편한 부분도 컸는데 제 입장에선 오히려 편해졌어요. 지금까지도 회사에는 잘 다니고 있고요. 소문도 그 남자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졌습니다. 저보고 그런 치사한 인간이랑 어떻게 1년 반이나 사귀었느냐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귈 때는 몰랐죠. 그때는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결혼과 이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많이 다른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정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한다는 건 비난할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것일 뿐이겠죠. 그런데 그걸 대단한 약점이라도 되는 양 저한테 바짝 엎드리라는 식으로 구는데 저는 그런 결혼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결혼 전에라도 그렇게 티를 내준 게 고마울 지경이에요. 전 남친네는 본인들이 내세울 게 이혼 가정이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뿐인가 본데 그런 생각과 태도로 남의 집 귀한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본인들이 대접받으려고 굴면 결국 본인 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질색하던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남자와 그 어머니에게 너무 대여서 결혼 생각 싹 사라졌습니다. 여태껏 저를 위해 고생해주신 엄마 모시면서 제 한 몸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아이는 없어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문제 때문에 당장 아이 가지는 건 천천히 하자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이를 안 가진 게 신의 한 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직하고 듬직해 보여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겪어보니 다른 점도 정말 많고 실망스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한테 툭하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수도 없이 싸웠거든요. 저는 불편한 상황이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참지 않고 그냥 말하는 편인데 남편은 그게 싸가지가 없대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보기엔 남편이 제게 하는 짓이 더 싸가지 없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싸가지 없다고 한 이유는 결국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말에 관한 갈등 때문이었어요. 사사건건 저를 이 집의 아랫것 정도로 생각하며 대하는 어머님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트를 가도 남편 먹은 과일은 사지만 제가 먹을 건 사본 적이 없어요. 싫어하고 아예 못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구태여 일부러 사 먹고 싶지도 않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십니다. 제가 몇 번 과일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어머님은 자꾸 남는 과일을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세요. 과일 자르고 끝부분 맹탕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놨다가 어머님은 저한테만 자꾸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과일도 싫지만 남은 걸 먹어 치워야 하는 것도 싫더군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다 끝부분이라서 맛도 없잖아요.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웃으면서 요즘 사람들은 당돌하네 하시더군요. 어쨌든 저는 아닌 건 아니라서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저 과일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군것질도 안 하고 야채나 밥은 잘 먹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저 군것질도 잘 안 하는데요, 뭐. 그리고 술도 안 마셔요. 사실 몸에는 술이 제일 안 좋죠, 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싸울 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싸가지가 없답니다. 왜냐면 남편하고 시아버지는 술을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일부러 들으란 듯이 비꼬면서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움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말하시고 저도 굳이 참지 않고 제 할 말을 하는데 꼭 남편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는 거였죠. 또 있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을 좋아해서 밥을 끼니마다 먹을 만큼 조금씩 하는데요. 좀 오래된 밥은 손이 잘 안 가서 안 먹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직접 말했고 또 어쩔 땐 본인이 직접 찬밥 만들어서 라면에 먹기도 해요. 라면이나 볶음밥엔 찬밥이 맛있다고 일부러요. 그런데 시댁에 갔을 때 새로 밥을 하고 남은 밥이 있었나 봐요. 그걸 또 저한테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저 3번 먹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밥 누가 먹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죠. 현욱 씨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제 밥은 제가 알아서 펐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긴 했지만 저도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였어요. 왜 자꾸 남는 밥, 버리는 음식을 저더러 먹으라고 하시나요? 시댁에만 갔다 오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는데 아버님 생신 때도 한번 싸웠습니다.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회사 근무 시간은 제가 오히려 1시간 더 길거든요. 근데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고 괜찮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생일상도 제대로 안 챙기고 겨우 식당이나 잡았느냐 화를 내시더군요. 황당했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매일 바쁜데 아버님 생신상까지 손수 차려드려야 되나요?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면 되는 거지. 기어코 바쁜 며느리한테 생신상을 받으셔야 하나요? 저희가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시자고 해도 됐다고 오지도 말라 하시길래 저는 그냥 식당 취소하고 용돈은 계좌이체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뭔가 꽁한지 아무 말 안 하더니 나중에서야 저에게 따지더군요. 또 저한테 행동이 잘못됐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그 소리였죠. 결정적으로 크게 싸운 일은 제 워크숍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 및 야유회 일정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간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일 끝나면 따로 올라와서 남편 좀 챙겨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다 같이 일하러 가는 건데 남편 밥 차려주려고 저 혼자 따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잘 먹습니다. 배달도 있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도 널려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냉장고에도 먹을 것 천지라서 얼마든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현욱 씨 저 없어도 알아서 잘 먹어요. 어머님이 정 걱정되시면 현욱 씨 아예 어머님 댁에서 출퇴근하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끊는다 하시고 전화 끊으셨어요. 아마 남편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신 것 같고 남편도 저에게 또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보고 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저보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겠다고 비꼬는 거예요. 제가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나요?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그래서 황당했던 제가 남편에게 진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너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 친정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기를 하나 손님 대접이나 후하게 받고 돌아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나는 너네 집 갈 때마다 종 취급받고 오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다 떠나서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한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둘러서 말할 수도 있는데 시부모님에게 한 번도 지는 거 없이 잘라내듯 얘기하니까 진짜 정없이 구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들은 한평생 농사 지으셨던 분들이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겐 제 말투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버릇없게 들릴 거랍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좋게 둘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어렵느냐 하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이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좀 들어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가 보기엔 버릇없고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답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도리어 싸가지 없다뇨. 그럼 똑같은 일을 당해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니다 싶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어떻게 한 번을 안 줘주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아? 그렇게 치면 한 번을 못 이길 논리를 왜 자꾸 들이미시는데? 저는 굳이 이겨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겨서 뭐 하나요? 하지만 싫은 걸 싫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시댁 문제로 남편과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저도 너무 지겹더라고요. 게다가 무조건 제 탓으로만 돌리고 저한테 자꾸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듣기도 싫었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한 결혼이지 시댁 스트레스 받고 남편하고 허구한 날 그 문제로 싸우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끝이 도저히 나지 않는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서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 대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생긴 거라면 차라리 아기도 없는 이 시점에서 갈라서는 게 맞지 않나라고요. 이혼이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아쉬울 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부딪히며 어떻게 사나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저를 아랫사람 하나 들어왔다는 듯이 하대하시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왔어요. 사이가 여전히 안 좋고 냉랭했지만 일단은 아무것도 결정된 일은 없었기에 티내지 말고 양가댁은 다녀오자고 했죠.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당일 아침 일찍 가서 4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저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4시쯤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모님이 오신다고 얼굴만 보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뒤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드리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더 차 막히기 전에 가봐야겠다 싶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어른들 이제 막 오셨는데 어딜 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 이모님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하셔놓고요. 출출할 텐데 전도 좀 먹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또 그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가고 싶어요. 지금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이모님한테 인사도 드렸으니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다고? 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뭐해? 차키 챙겨. 그런데 남편이 뚱한 얼굴이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좀 이따 가자. 이모도 오랜만에 왔는데. 그럼 우리 집은? 좀 이따 가도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 말에 남편더러 이모 옆에 앉아있으라 그러고요.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당겨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갈게. 열쇠 줘. 뭐라고? 나 혼자라도 간다고. 자기는 여기 있어. 진짜 너 이럴 거야? 너야말로. 저도 화가 나서 남편 주머니에 있던 차키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그리고 이모님께도 인사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이모님 이따 가세요 그럼.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 어머님과 이모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보통 싸가지가 아니다 라고 욕하시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 그거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게 확 와닿았죠. 그냥 더 늦기 전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서 이혼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 혼자 가니까 저희 부모님도 놀라셨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고 그간의 이야기들도 다 했습니다. 부모님도 속상해하셨고 특히 엄마는 남은 음식 자꾸 저보고 먹으라고 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사람이 먹으면 되지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권하냐고 하시면서 너네 시부모님들 그렇게 안 봤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손 놓고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니 탓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장서방이 싸가지는 더 없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고요. 엄마는 좀 흥분하셨고 아빠는 어쨌든 네 일이고 네 인생이니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즐거워야 될 명절날에 엄마 아빠까지 심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아빠 말대로 제 인생이니까 판단도 제가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제 방에 누워서 고민을 하고 늦은 밤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혼자 흥분해서 난리치는 겁니다. 저보고 성격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차분히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뭔 말을 하겠느냐, 싸움밖에 더 되겠느냐 목청 높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느냐고 핏대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일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너랑 나랑은 절대 서로 이해도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지도 못한다. 계속 살아봤자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면 다냐고 씩씩거리더니 한참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좋다고 이혼하자고 나도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고 협의가 되었으니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머릿속은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웠죠. 아무리 협의라고 해도 그 과정도 간단하지 않고 정리할 것도 많을 테니까요. 주변 보는 눈도 무시 못할 테고 제 스스로도 이혼 꼬리표 다는 거니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능은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외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싸우고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 일 이후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혼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 대화는 해야 되는데 자꾸만 피하더군요. 결국 제가 이혼 서류 갖고 와서 제 거 작성하고 줬습니다. 작성하라고. 서류 제출은 내가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기어코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홧김에 말은 했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홧김 아니라고 우리 이 문제로 결혼기간 내내 싸웠다고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죠.
처음엔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원하면 자기가 작성해서 내겠다고 화내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가니 갑자기 와인과 안주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냐고 하니 또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너무 감정이 앞섰다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혼 확정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표정부터가 다르더군요. 저는 일단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했는데 남편은 요 며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문제도 아니고 시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저는 고부 갈등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제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그걸 빌미로 남편과 자꾸 싸우고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남편은 진짜 본질은 모르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일단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때 네가 나서서 막아주거나 중재해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아니 싸움이라도 만들지 않는다면 저도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확답은 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좀 수그러뜨리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지 않느냐며 또다시 저한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나는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어요. 물론 남편 입장에선 제가 바뀌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노력하고 변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마음을 바꾸라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우리는 끝이구나 싶더군요.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우리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다, 계속 살아봤자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바뀌겠다 어쩐다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진짜 마음이 확고해져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협의이혼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세상에 싸움 좋아하고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함부로 하셨고 거기에 할 말 다 하는 저를 왜 나쁜 사람 만드나요? 저라고 그렇게 할 때 마냥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닐 텐데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시댁에서 굳이 막대하는 걸 참아야 할 이유도, 또 한마디 했다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 편은 못할 망정 나서서 저 깎아내리려 하는 남편은 더더욱 필요 없고요.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혼 결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한 결정이구나 싶습니다. 이제 곧 숙려기간 끝나고 확정이 나오는데 이혼 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